코로나19 종식 이후 한국 경제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합니다. 이 때문에 21대 국회에 새로 입성한 경제 전문가들의 역할이 더욱 주목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다각도로 비판해온 분이죠. 바로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로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2번으로 의원 배지를 달게 된 윤창현 당선자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장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관위원장을 지내 여야를 통틀어 대표적인 금융 전문가로 불립니다. 윤창현 당선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총선이 끝난 지가 좀 됐는데 예. 뭐 기분이 어떠십니까? 글쎄 좀 선거에서는 좀 많이 좀 졌고 네. 혼자서 살아온 듯한 느낌이라서 네. 좀 아주 기분이 묘합니다. 예, 어깨도 무겁고 처음에 마음도 무겁고. 비례대표 순번이 좀 뒤에 있다가 좀 앞으로 당겨진 거죠. 예, 그런 경험은 또 개인적 경험을 했는데 뭐 네. 그거야 당에서 잘 정해준 거니까 잘 따라야 될 부분이고요. 당에서 자꾸 비례대표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조금 지지율도 좀 낮아진 게 글쎄 뭐 그게 또 거꾸로 그렇게 됐다면 제가 또 죄송한 면도 있는데 하여튼 참 쉽지 않은 그런 참 어려운 그런 분야다. 네. 예. 학교에 있을 학계는 좀 잔잔하고 조용하면서도 이렇게 뭐가 진행이 되는데 네. 여기는 그냥 너무 막 그냥 뭐가 막 들쭉날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쉽지 않습니다. 윤창현 당선자님은 목소리만으로 보면 확실히 정계에 좀 가셨어야 될 정도로 목소리가 좋으신데 원래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뭐 저 시민단체 활동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아까 소개해 주시는 연구원에서도 네. 일해보고 또 뭐 그 정책 쪽에 관련된 그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또 일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관심을 좀 많이 가졌는데 이번에 또 계기가 잘 됐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또 어려운 그런 또 과제들이 많이 주어지는 것 같아서 또 이거 타이밍이 이게 좋은 건지는 잘 개인적으로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미래한국당은 이제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정당인데 어차피 예. 통합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예.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에서 이제 가장 뭐 대표적인 이제 경제 전문가, 특히 금융 전문가신데 이번 그 코로나19 위기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우선 뭐 복합 위기적 관점, 실물과 금융 모두의 위기를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과 내수의 모두 위기를 주는 두 가지가 다 그냥 겹쳐버렸고, 예. 금융 위기 때만 해도 뭐 좀 소득이 줄어들면 네. 해외 여행은 못 가도 영화관은 갈 수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해외여행도 못 가고 영화관도 못 가잖아요. 무서워서. 예. 그게 아주 그 고약한 형태의 그 실물 위기고 그것이 금융 위기로 연결되고 나가서 이제 부동산으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래서 아주 그 형태가 참 안 좋다. 네. 그리고 우리 내수도 줄었지만 다른 나라도 엉망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러다 보니 뭐 항공기 관련돼서 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오고 그래서 정말 아주 이 위기는 좀 독특한 형태의 위기다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윤창현 당선자는 이제 학계에 계시면서 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제 다각도로 평가하고 비판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경제도 뭐 유턴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하셨잖아요. 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 정부 들어서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소득주도 성장, 그다음 최저임금 인상, 뭐 주 52시간, 탈원전 이런 것들이 굵직굵직하게 발표가 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런 그 정책들이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증명이 되거나 또는 아주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해서 추진이 돼야 될 여지가 많은데 조금 그 명분을 위주로 해서 좋은 뜻을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는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좋은 결과로 이어질지 걱정스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 부분이 좀 증명이 안 된 채로 한 3년여 가까이 지나더니 그 다음에는 부작용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뭐 학계에서도 그렇고 일부에서는 뭐 또 찬성한 사람도 조금 있지만 크게 보면 제가 볼 때 증명이 좀 안 된 가설적 측면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좀 많아졌던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 위기가 터지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조금 뒤로 미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경제라고 하는 것은 명분만 가지고 의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성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성과를 못 내고 실리적인 면이 부족하면 유턴도 할 수 있고 좌회전도 할 수 있고 우회전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유연함이 좀 필요한데 경제 정책을 정치하듯이 그렇게
막 그 명분 가지고 그냥 한 방향 정하면 그냥 나가버리면 네. 나중에 가서 그 피해는 국민들한테 돌아오니까 조금만 좀 유연하게 좀 이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약간 융통성 있게 경제 정책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면이 좀 아쉬웠었어요. 네. 예. 지금 주요 정책의 변화가 이제 필요하다고 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코로나19로 이게 덮이는 바람에 예. 정책의 부작용이라든지 문제가 어떻게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이 국민의 어떤 평가는 전혀 달리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죠. 그러면 정책을 이번 기회라도 예. 좀 바꿔야 되는데 예. 어떻게 바꿔야 될 건지. 예, 그 참 많은 변화가 네. 필요해요. 예, 그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 우호적인 환경은 조성됐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이제 친노동, 네. 노동 친화. 네. 그러면서 약간 그 기업에 대해서는 약간 힘들게 만드는 규제 정책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일자리 지키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기업에 대해서 무호적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를 일자리는 들어서. 기업이 만드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네. 살고 그것 때문에 근로자들이 그거를 통해서 급여를 받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오늘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마는 뉴딜을 하겠다. 네, 그렇죠. 뉴딜의 또 한국 중요한 게 경제를 SOC 아닙니까? 네. 그동안 이 정부가 또 SOC에 대해서 이상하게 그 여러 많이 가지 비판을 이유로 했죠. 그런 전 비판을 정부의 하고. SOC형 경기 그렇죠. 부양에 대해서 굉장히 이 정부가 비판을 했는데 비판을 했는데 이제 경제 살리기 하려니 이제 그것도 좀 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소리가 원래 그 욕하면서 배운다고 따라가는 그런 거죠. 거예요. 예, 예. 욕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경제 살리기를 하려고 보니 단기적으로 제일 좀 효과가 좋은 것부터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 그 스스로 유턴을 지금 이제 슬슬 준비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네. 코로나 사태가 그런 계기를 제공을 했다면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명분을 내세우기보다는 실리적 관점에서 이러한 것들이 정치적 명분 따지지 말고 일단 이것저것 다 좀 해가지고 경제 네. 좀 살려라. 그게 지금 180석을 준 국민들의 뜻 아니겠습니까? 네, 만일 그러한 부분을 무시하고서 계속 명분 위주로만 밀어붙이고 반기업 정소 계속하고 탈원전 계속하고 초주성 계속하고 이러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성과가 안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국민들께서 야 이거 좀 아닌가? 또 이렇게 그 실증을 내실 수 있다고 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지금 최저임금 인상폭을 예. 조금 낮추는 걸 보니까 예. 약간 이제 수정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이 좀 네. 보이죠. 근데 탈원전 정책은 뭐 예. 전혀 계속 갈 것 같은 생각이 예, 들지 저도 않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계속 갈 듯한 느낌이지만 한 번쯤 또 고려를 해볼 가치는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왕에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이 한 가지 분야에서 한 가지 정책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패키지로 그죠? 네. 패키지로 나와야 됩니다. 네. 그 패키지 중에 하나 집어넣으면 상당히 좀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고민을 할 겁니다. 예, 네. 물론 뭐 쉽지 않아요. 저도 그건 네. 잘 아는데 네. 그러나 코로나19를 극복해서 지금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이 경제 정책을 포함한 수많은 정책을 담당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지지를 보내준 거고 그동안 이 정부가 좀 이상하게 정책한 것은 좀 평가를 뒤로 미루겠다라고 한 것이 이번 저 총선의 민의라고 보면 저는 그 민의를 정부 여당이 잘 받들어서 빨리 살려놓고 봐야지 네, 자꾸 성과를 이건 안 내놔야죠. 되고 자꾸 안 네. 되고 자꾸 이것 빼고 저것 빼면요 지금 성과 안 납니다. 네. 아주 지금 기로에 서 있고 네. 그런 면에서 코로나19가 아주 특이한 하나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계기를 못 살리면 아마 상당 부분 또 그 후폭풍이 클 수도 있다는 네. 얘기죠. 윤창현 당선자는 이제 시장주의자로 예. 널리 알려져 있는데 예. 이 문재인 정부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예. 접근 방법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그동안 이렇게 쭉 봤더니 네. 그 노동 친화, 네. 친노동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네. 그 괄호 열고 반기업 반자본적인 네. 게 약간 보여요. 네. 근데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 중요한 그 이야기는 네. 한마디로 노동과 자본이 결합이 돼야 부가가치가 생기고 일자리가 네. 생기거든요. 쉽게 말해서 배가 가려면은 배도 있어야 되고 선장도 있고 선원도 있어야 되면 네. 잘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선원만 챙기고 배하고 선장을 조금
뒤로 보낸다? 그러니까 중간자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노동 쪽에 좀 기울어 이쪽으로 있죠. 기울어져서 면서 이쪽도 다 챙겨지면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이쪽으로 좀 기울어지면서 네. 배하고 선장을 좀 무시하는 듯한 네. 그러면 이제 배가 고기 잡으러 안 나가는 수가 있고 그렇죠. 나가더라도 나가도 가라앉는 이제 수가 있어요. 난파당할 소지가 있는 난파당할 거죠. 수죠. 그러니까 저는 선원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 선원을 위해서 선장과 배도 챙겨야 되는데 선원만 자꾸 신경을 쓴다고 얘기하면서 이쪽을 안 챙기면요. 나중에 가서는 선원들이 일할 공간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 정부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했던 면이 많이 보여서 네.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지 않으면 네. 코로나19 극복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21대 국회가 이달 말이면 예. 이제 개원을 하는데 윤창인 당선자께서 생각하는 내가 이 꼭 먼저 하고 싶다. 예. 1호 법안이 있으시다면서요. 글쎄요, 그 코로나19 국회가 이제 앞으로 전반기는 코로나19 국회 같습니다. 제가 예. 볼 때. 그래서 네. 그거 여러 가지 이제 입법도 하고 그래야 네.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인적 목소리를 내는 건 중장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비판이라든가 또는 보완 이런 게 필요하고 1단계로 예. 2단계로 이제 조금 그게 정리가 된다고 정리가 가정하면 이제 좀 금융산업진흥과 관련돼서 네. 금융산업이 너무 그동안 좀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지원만 하다가 스스로 부가가치 창출이나 일자리 창출을 좀 못한 것 같아서 네. 핀테크라든가 또 최근에 나오는 페이스북의 리브라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그래서 비트코인 말고 네. 상품권 같이 이렇게 전자화폐가 발행이 되는 예, 예. 형태로 해서 가치가 안정된 결제 수단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뭐 그런 부분도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한다, 뭐 일부 기업이 발행한다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앞서가 갖고 우리 기술로 그거를 표준화시킨다든가 우리가 그거를 만들어내면 그거를 동남아에 또는 여러 국가에 수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그 온라인 금융을 중심으로 한 특별 지능법 같은 거를 좀 온라인 만들어 금융을 보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활성화할 법안을 수 있는. 만들겠다. 예. 네. 그 이번에 코로나 때 보니까 우리 IT 기술이라든가 또는 뭐 대단하죠. 상당한 네. 수준으로 인정받고 네. 예. 그래서 그런 그 K 뭐 의료 예. 또 K 금융 네. 이런 거를 좀 많은 곳에 확산을 시키면 미래 먹거리가 만들어지지 않느냐. 네. 그러면서 먹거리를 좀 만드는 정책 이런 것들이 금융에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금융회사들은 뭐 금융연구원장도 하셨는데 금융감독원에 대한 불만이 예.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뭐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예. 혹시 어떻게 좀 더 획기적으로 금융감독원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이제 왜 그렇게 불만이 많죠? 그 금융 22년 동안 이제 독점을 좀 하다 네. 보니까 좀 굉장히 또 금융 위기 이후에 강화된 규제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그 힘이 강해지고 예. 조직이 커지고 그리고 금융회사에 대한 그 아주 굉장한 그런 규제 역할도 좀 하고 필요했을 때가 있었는데 또 어떤 때는 좀 부드럽게 갔다가 또 네. 이렇게 좀 또 강하게 갔다 그랬는데 이거 조절이 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독점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좀 힘이 너무 세지니까 그걸 스스로 제어하기가 힘들어진 게 아닌가. 네. 그렇다면 이제 외부에서 좀 뭔가 권고를 하든지 네. 구도를 좀 바꿔서 그러한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의 영어 약자 FSS인데 마지막 S가 서비스입니다. Financial 서비스. Supervision 서비스거든요. 네. 서비스도 좀 해야 되는데 금융회사에 대한 네.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서비스는 너무 안 하고 매만 내리는 것 그런 같아요. 거군요. 그래서 물론 뭐 억울한 면도 좀 있고 하겠지만 네. 그러나 크게 볼 때 감독의 독점성도 역시 독점의 폐해로 연결이 되는 면이 있다면 그 네. 독점성이 가진 폐해를 스스로 자정을 하고 자꾸 바꿔서 회사들한테 좀 먼저 뭐 좀 어떤 게 필요하냐 물어보기도 하고 네. 이런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거를 좀 안 하고 매 때리는 데만 바쁘면 서비스 정신을 확실히 좀 생각하라고 정확해야지. 네. 그거 안 하면 이제 밖에서 이제 바꿔줘야지 어떻게 네. 하겠습니까? 예. 아까 온라인 금융 지원법을 이제 구상 중이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 지난번에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법이 예. 어렵게 통과가 되면서 예. 이게 금산분리 문제가 많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예.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에는 예외지만 예. 금산분리 전체의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 그 규제가 사실 과거에 이제 재벌 기업들이 예. 뭐 은행 지분을 획득하면 그 지분을 획득한 후에 은행의 네. 주인이 돼서 은행에 예금 들어온 거를 다 빼돌린다 이런 식의 예전에, 가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새 와서 누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런 거 할 수도 없고 예. 사회사들이 절대로 통과도 안 시켜줄 그렇죠. 것이고요. 그래서 양질의 산업 자본이 금융으로 들어오겠다고 네. 하면은 그거는 금융을 발전시키겠다는 거지 금융에 들어와서 빼먹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오는
자본은 이제는 없어졌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과거의 논리를 조금 극복을 하고 양질의 산업 자본은 잘 분류해서 많이 좀 들어와서 금융 발전시키면 그만큼 또 우리가 먹거리도 생기고 일자리도 생기거든요. 그런 네. 그 좀 전향적인 그런 접근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이 문제만 나오면 네, 그냥 뭐 그럼요. 80년대 하던 얘기 네. 그대로 하고 있어서 굉장히 아깝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그 법안을 또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 금융산업 뭐 감독 체계 개편 문제는 항상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왔다 네. 내려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고요. 네. 감독 체계를 좀 더 그 뭐 이원화 시킨다든가 뭐 복수의 감독 기관을 만든다든가 걸 포함해서 네. 많은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좋은 방법을 찾으면 아마 새로운 그 또 감독 체계를 통해서 금융산업 발전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면에서 금융산업의 정책 감독 체계 개편은 항상 생각을 해야 될 주제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윤창현 미래한국당 당선자와 함께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